마사지보다 효과적인 집어 올리기. 이때 물풍선을 떼어내려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굳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신다고 합니다. 보세요. 통증이 있는 사람은 엎드리게 한 후에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의 등 근육을 깊숙하게 집어서 위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딱딱해진 근육은 비명이 터져 나올 정도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등 전체의 곳곳을 차례로 집어 올려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 방법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신중히 시행하시고요. 이처럼 집어 올리는 행위는 모세혈관을 직접 자극해서 강제로 재흡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에 3가지 균형을 유지하면 특별하게 무언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깊은 수면을 취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첫 번째가 구조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한다. 구조론이고요. 두 번째가 올바르게 연료를 태운다. 순환 영양론이고요. 세 번째, 온화한 운전사가 운전한다. 마음을 운전하는 뜻이겠죠. 그럼 이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한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도 취급 설명서가 있다. 설명서란 몸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특히 근육을 풀어지게 하는 흐트러진 자세는 취급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잘못된 자세는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챕터 볼까요? 올바르게 연료를 채운다. 우리는 흔히 우와 맛있겠다 하면서 무심코 정크푸드에 손을 댄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입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혈액은 3개월, 뼈는 11개월이면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다. 혈액의 묽은 성분인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이므로 혈액의 교체 주기 역시 3개월이다. 이건 며칠 전에 제가 전홍준 박사님 거 올린 거에서도 전홍준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것이 내 혈액의 정체다. 그리고 11개월 전부터 먹어왔던 것이 내 뼈의 원료이다. 지금 먹은 것은 곧바로 몸에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3개월 후 혹은 11개월 후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집에서 먹는 밥은 건강을 위해 그리고 깨끗한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공하거나 조미료로 감각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끔은 자유롭게 외식도 하고 정크푸드도 즐기셔야 되겠지만 그거는 조금이고 건강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화한 운전사가 운전한다.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체액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몰랐으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체액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마워, 정말로 늘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전한다면 체액들은 더없이 기뻐하지 않은가. 좋다, 더 열심히 하자. 주인님의 일생을 뒤에서 지원해 주자라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그냥 뭐 의학적인 지식 없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2년 전에 AI로 했을 때는 근데 이게 전홍준 박사님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김종수 목사님 있죠? 그분도 그 심신의학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런 게 다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3가지 체액이 내 몸을 살린다. 제 2부입니다. 흐리면 살고 멈추면 죽는 게 체액이겠죠. 지인이는요, 카타이라 에치코 님입니다. 펴낸 곳은 라의 눈입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드는 3단계. 무엇이든 알고 있으면 실패 확률이 낮다.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러나 건강은 또 알아도 실패하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낮지만 모르면 승률이 50%인 게임이 된다. 우연히 내기에서 이긴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며 흉내내 봐야 내기에 진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제기되는 문제가 운동, 수면, 식사, 그리고 최근에는 스트레스, 이렇게 4가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에 3가지 균형을 유지하면 특별하게 무언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깊은 수면을 취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첫 번째가 구조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한다. 구조론이고요. 두 번째가 올바르게 연료를 태운다. 순환 영향론이고요. 세 번째, 온화한 운전사가 운전한다. 마음을 운전하는 뜻이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한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도 취급 설명서가 있다. 설명서란 몸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특히 근육을 풀어지게 하는 흐트러진 자세는 취급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잘못된 자세는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네, 저도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이 잘못된 자세 항상 바르게 하니까 요즘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허리가 이게 좀 딴 얘기하면 혼나는데 괜찮았는데 한 10년 전에 빠지라고 해가지고 청평 놀러 가가지고 빠지에서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나나 보트 타기를 했는데 바나나 보트 타기 이게 3명이서 했는데 내기를 한 거예요. 먼저 떨어진 사람이 그날 술값 내기 했는데 그 술값 안 내려고 네, 그걸 잡고 있다가 처음에 첫 파도에 세게 부딪혔는데 그때 좀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직도 안 좋네요. 바로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이전에는 집안의 어른들이 잔소리를 해가며 자세를 가르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자세가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앉는 것도 바르게 하고 요즘 좀 서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허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는 집안의 어른들이 잔소리를 해가며 자세를 가르쳤다. 나도 할머니의 꾸중을 들으며 회초리로 종아리나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연장자가 함께 사는 경우도 드물고 누구도 자세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젊었을 때는 설사 무리를 하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자고 나면 나았죠. 근데 이제는 안 그렇죠. 그 경험을 20년 이상 반복하게 되면 몸은 잠을 자면 낫는다라고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중장년 이후가 되어 통증이 있어도 자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도 좀처럼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 결국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지 못하거나 요통, 어깨 결림, 두통 등이 생기면 대체 왜 아픈 걸까라고 짜증을 내고 불안해한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의사들은 노화라는 한마디 말로 진단을 끝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몸을 구조상 올바른 위치에 두고 사용하면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낭비 없이 살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구조상 올바른 위치에 두고 사용하면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신체 능력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네. 같은 동작을 해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과 등을 굽히고 턱을 내밀고 하는 사람과는 겉모습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피로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네, 이게 딱 생각만 해도 그죠? 한 분은 좀 노친내 같고 노친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좀 청년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이라는 물풍선을 밀거나 누르거나 비틀지 말고 둥근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굳이 둥근 물풍선을 비틀거나 찌그러뜨릴 필요는 없다. 둥근 상태로 물을 가득히 채워두면 물풍선으로 완벽하게 기능한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1편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몸을 물풍선이라고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볼까요? 올바르게 연료를 채운다. 우리는 흔히 와 맛있겠다 하면서 무심코 정크푸드에 손을 댄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입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혈액은 3개월, 뼈는 11개월이면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다. 혈액의 묽은 성분인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이므로 혈액의 교체주기 역시 3개월이다. 이건 며칠 전에 제가 전홍준 박사님 거 올린 거에서도 전홍준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이 다이어트나 체질 개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뼈도 1년이면 전부 교체된다. 네,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 전홍준 박사님께서도 1년 6개월이면 다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뼈가 교체된다는 말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 사례를 하나 설명하겠다. 필자가 개업하고 2년이 되던 해였다. 70을 넘기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 후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내원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골다공증이 좋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개업하고 나서 이렇게 골다공증이 바로 낫는 게 아닌데 그죠? 이른이 또 넘어가지고 무슨 일일까요?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특히 흥미로웠던 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그녀를 붙잡고 자세하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녀는 손자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한 번 시작하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한 거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서 매주 1회 억지로 수영장을 다녔고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일광욕을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지만 산책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이나 해초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했더니 1년 후에 검사해서 골다공증이 치료되었다고 나이에 상응하는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검사 결과이므로 믿어도 좋다. 역시 뼈는 1년이면 교체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계기였다. 이건 뿐만 아니라도 의학적으로도 이제 1년 6개월이면 뼈도 완전히 새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암세포도 1년 6개월이면 최대한 가더라도 교체가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건가요? 이 할머니처럼 70대 할머니처럼 어머님처럼 이렇게 이런 거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게 다 좋은 습관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암에 걸리셨던 병에 걸리셨던 암세포가 퍼졌던 병에 걸려있는 세포가 퍼졌던 상관없이 1년 6개월 최소한 1년이라도 다시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 병이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것이 내 혈액의 정체다. 그리고 11개월 전부터 먹어왔던 것이 내 뼈의 원료이다. 지금 먹은 것은 곧바로 몸에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3개월 후 혹은 11개월 후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집에서 먹는 밥은 건강을 위해 그리고 깨끗한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공하거나 조미료로 감각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끔은 자유롭게 외식도 하고 정크푸드도 즐기셔야 되겠지만 그거는 조금이고 건강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화한 운전사가 운전한다.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체액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몰랐으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체액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마워, 정말로 늘 고마워하고 고마움을 전한다면 체액들은 더없이 기뻐하지 않은가. 좋다. 더 열심히 하자. 주인님의 일생을 뒤에서 지원해 주자라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그냥 뭐 의학적인 지식 없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2년 전에 AI로 했을 때는 근데 이게 전홍준 박사님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김종수 목사님 있죠? 그분도 그 심신의학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런 게 다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예, 꼭 수술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마음 예를 들어갖고 췌장암이 걸리신 분은 췌장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의 아픔을 몰랐구나. 네가 내 대신 아파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췌장이 살아난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뭐 오직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임상 실험이 증명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런 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의학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이고 정말 신심 중에 마음, 몸 모두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는 사실 저도 요즘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맞습니다. 체액도 마찬가지다. 체액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주인에게 인정받고 감사의 인사를 듣는다면 더욱 활발히 움직인다. 저도 제 몸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은 나는 전철을 타고 바삐 집으로 향했다. 집까지 가는 1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불안과 걱정, 늦지는 않을까 하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어두워진 창밖에 눈길을 주고 있었지만 눈물이 치솟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심장박동을 재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르게 뛰었을 것이다. 심장이 그렇게도 빠르게 뛰었기 때문에 혈류도 엉망이었을 것이고 림프액도 느긋하게 순환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안, 걱정,
조바심, 공포, 분노, 초조 등의 감정은 몸 상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원흉이 된다. 필자의 사례는 극단적인 것이겠지만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우리 일상에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일에 대한 불안과 불만, X,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과 불만,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과 불만과 두려움. 이런 정신 상태일 때는 입맛도 없고 컨디션도 좋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의 기복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일에 대한 희망, 신뢰로 맺어진 인간관계, 경제적인 안정, 이럴 때는 웃음이 번지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 대화에도 활력이 생기고 입맛이 좋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같은 일이라도 환경에 따라 감정이 변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같은 일이라도 환경에 따라 감정이 변한다는 말씀이요.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자신이 좋아하는 망고가 책상 위에 있다. 까다로운 거래처 직원과 상담을 하기 직전이라면 맛있어 보여 먹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상담이 잘 끝나 상사에게 칭찬을 받은 후라면 전혀 다른 기분으로 망고를 바라보게 된다. 네.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네요. 긍정적인 감정은 몸을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서 생기를 빼앗아간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되도록이면 환경에 좌우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을 능숙하게 조정해서 빨리 평정심을 되찾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제목이 운전사였네요. 평상심을 몸에 익히려면 평상심을 유지하고 싶다고 의식하는 것과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네, 정말 쉽지 않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는다.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별 뜻 없는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인생에 있어 희노애락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마음을 가지면 아주 편안해진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평정심을 되찾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이다.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정웅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대가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의미한다. 분노가 치밀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천천히 심호흡을 해서 평정을 되찾도록 하자. 위기의 순간에 심호흡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평정으로 가는 시작이다. 그리고 심호흡을 실제로 하게 되면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히 순환한다. 네, 다음 챕터로요.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의 합집합이다. 네, 맞죠? 이 당연한 사실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이 어설프게 손대지만 않는다면 모든 생명체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 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완전체이다. 예컨대 토마토는 토마토로서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모양이 비뚤어져도 혹이 있어도 토마토는 토마토로서 완벽하다. 인간이 멋대로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떠들 뿐 살아있는 토마토는 살아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현대인들은 단지 맛만을 위해 음식에 조미료나 첨가물을 끊임없이 더해왔다. 과일에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고 항생제가 잔뜩 들어있는 사료로 닭과 돼지를 키웠다. 우리는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사육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주어진 음식밖에 먹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계획되어 있다. 예, 교묘하게 계획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그 선전들, 광고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는 거 맞죠? 제가 어느 편에서 얘기 드렸지만 전 세계 4분의 1, 곡물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카길이라는 글로벌 기업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마의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업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 최강의 미국 국무성보다 그 카길이라는 회사가 인공위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농작물이니까
작황을 대비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둘러싸고 깔려 있는 거죠. 작황에 의해서 자기들 그 수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그걸로 광고 선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 이분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음식에 뭐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빼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연 그대로 먹는 거, 자연 채식, 저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을 빼고 첨가물을 빼고 불필요한 조미료를 뺀 심플한 식사. 채소든 과일이든 그것이 존재한 순간 그것 자체로 완벽했을 것이다. 그것을 고맙게 먹는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고맙게 드신다면 몸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년 전쯤 저속 회전 주석이가 효소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채소 주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당근과 사과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갈아보았다. 물론 꼼꼼하게 씻어서. 농약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러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몸 깊숙한 곳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의 힘에 감탄한 순간이었다. 음식에 열을 가하고 껍질을 벗기는 등 우리가 자연을 너무 훼손시킨 나머지 자연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맞는 말씀이죠. 모르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죠? 외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가급적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식사를 한다면 훨씬 건강해질 것이다. 살아있는 물로 가득 찬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네. 다음 챕터 볼까요? 나쁜 자세는 턱관절을 망가뜨린다. 음식을 잘 씹으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저작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떤 책은 껌을 씹으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저작 효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치매까지 예방한다 하죠. 체액의 올바른 순환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예방한다고 합니다. 소화액의 분비 촉진, 입속 자정 효과, 각성 효과와 릴렉스 효과, 대뇌 활성화, 다이어트 효과,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 이처럼 좋은 점이 많지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치아의 교합에 이상이 있을 때는 열심히 씹으면 씹을수록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껌으로 실험을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왼쪽 엉덩이에 체중을 싣고 껌을 씹으면 저절로 오른쪽 어금니로 껌이 이동한다. 아, 그런가요? 반대로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을 싣고 껌을 씹으면 껌은 왼쪽 어금니로 이동한다.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좌우 균등하게 체중을 실어서, 즉 자세를 바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이다. 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셨네요. 중심이 기울어진 채 앉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좌우 불균등한 압력이 턱관절에 가해져서 치주염이라든가 치아 교무증, 또 턱관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은 하나의 구조물이다. 자극이 한쪽으로만 가해지는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온몸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치료 경험 때문이다. 필자는 치아 교합이 좋지 않아서 입을 벌려 샌드위치를 먹을 수 없을 정도의 턱관절증 환자를 많이 치료해왔다. 이분이 한 30년 동안 5만 명 이상을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한 여자 환자가 주먹밥을 먹지 못해 납작하게 눌러서 먹고 있다며 내원했다. 손가락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밖에 입을 벌리지 못했다. 그녀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아프고 턱을 벌릴 수 없는지 궁금해했다. 턱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입을 벌리지 못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견갑골이나 옆구리 아래 목 주변의 체액순환이 나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턱관절이 턱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견갑골이나 옆구리 아래 그리고 또 목 주변의 체액순환이 나쁜 상태라고 합니다. 견갑골은 등 위쪽에 있으며 팔이 매달려 있는 뼈, 흔히 천사의 날개라고 하죠. 일단 그녀에게 체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특별한 시술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깨 결림을 치료할 때와 같은 시술을 했다. 그러자 턱관절이 편해지고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되었다.
시술을 했는데도 재발한다면 정말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시술한 환자들은 모두 좋아졌고 재발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체액순환의 개선으로 치유되는 증상은 몸이라는 물풍선을 비틀어서 사용한 탓에 턱관절의 어딘가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에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몸이라는 물풍선이 비틀어져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꼼지락 체조를 하면 일상생활에서 틀어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꼼지락 체조는 제가 3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면 하루의 뒤틀림이 풀어지고 아침에 하면 밤 동안의 뒤틀림이 풀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몸은 전체적으로 하나다. 부자연스럽게 한쪽에만 가해지는 자극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체액순환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했는데도 턱관절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식사 중에 자신의 중심을 중앙에 두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라.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식사 중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중심을 중앙에 두면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한번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지보다 효과적인 집어 올리기. 철봉에 매달리면 손에 물집이 생긴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발등에 못이 생기고 딱딱해진다. 우리 몸에는 기억장치가 있어서 강한 힘이 가해지면 그 다음을 대비해서 딱딱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손의 경우에는 물집으로 끝나지만 몸 전체라면 어떻게 될까? 등이나 어깨 근육의 뭉침을 풀고 싶어서 힘껏 마사지를 하면 그 당시에는 힘에 밀려 풀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몸은 방어 태세에 돌입한다. 이런 큰일이다. 다음에 강한 힘이 가해질 때를 대비해야 해 하며 이전보다 더욱 몸을 딱딱하게 굳혀 몸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몸의 주인은 이상하네, 마사지를 받았는데도 다시 등이 아파하며 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더욱 강한 힘으로 마사지를 받고 기분 좋다고 느끼는 것도 잠시, 몸의 방어 반응은 더욱 강하게 작동해서 점점 몸이 굳는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처음엔 10일에 한 번 받았던 마사지가 7일에 한 번이 되고 곧이어 5일, 3일, 2일로 점점 주기가 짧아진다. 즉 마사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중독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사지를 받을 때는 행복한 순간이지만 손을 뗀 순간부터는 더욱 강하게 마사지를 원하는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의존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의존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하는 마사지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사지에 중독된 상태는 물풍선이 딱딱해진 상태이다. 한 겹의 풍선이 아니라 4-6개의 풍선을 겹쳐서 물을 넣은 풍선을 상상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아온 등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것이다. 이때 물풍선을 떼어내려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찝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굳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신다고 합니다. 보세요. 통증이 있는 사람은 엎드리게 한 후에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의 등 근육을 깊숙하게 집어서 위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딱딱해진 근육은 비명이 터져 나올 정도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등 전체의 곳곳을 차례로 집어 올려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 방법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신중히 시행하시고요. 진짜로 한번 그 몸이 크게 뭐 이렇게 이상이 없으시다면 그냥 뭐 마사지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의 발적 현상은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배어나온 것이다. 집어 올리는 동작으로 모세혈관에서 배어나오는 혈액이 다시 흡수될 때 노폐물과 피로물질도 함께 흡수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등 전체에 달라붙어 흡수되지 않았던 노폐물이 서서히 흡수된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개운함을 느끼게 되고 마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듯 등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어 올리는 행위는 모세혈관을 직접 자극해서 강제로 재흡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혈관의 어떤 혈액을 순환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이게 방법 한번 다시 볼까요?
통증이 있는 사람은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리게 한 후에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의 등 근육을 깊숙하게 짚어서 위로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의 등 근육을 짚는 겁니다. 꼬집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마사지를 통해 정맥으로의 재흡수를 돕고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시키면 온몸의 체액순환이 좋아진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반복하면 통증은 점점 줄어들고 상쾌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 방법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되겠죠. 이 방법은 결합조직 마사지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결합조직 마사지라고 하시나 보네요. 구소련에 억류되었던 군인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서 서로의 몸을 이런 식으로 마사지해 체온을 높임으로써 추위를 견뎌낸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구소련, 러시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혈액이나 림프에게 순환이 좋아진 결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데도 안성맞춤인 방법이다. 기초 대사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나 올라간다는 말까지 있죠. 이것도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칼로리 소모가 쉬워진다는 의미이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가족 간의 스킨십으로 관계가 또 개선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되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과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드는 3단계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구조에 맞춰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두 번째가 올바르게 연료를 채우고, 세 번째가 온화한 운전사가 운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구조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근육을 풀어지게 하는 흐트러진 자세는 우리 인간의 취급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잘못된 자세는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올바르게 연료를 채운다는 것은 정크푸드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좋은 거 드시라는 얘기겠죠. 혈액은 3개월, 뼈는 11개월이면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다고 우리가 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붉은 성분인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이므로 혈액의 교체 주기 역시 3개월이다. 뼈도 1년이면 전부 교체된다. 그러니 최근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것이 내 혈액의 정체다. 그리고 11개월 전부터 먹어왔던 것이 내 뼈의 원료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먹으면 11개월 후에는 뼈도 좋게 바뀌고 혈액도 3개월 후에는 혈액도 좋게 바뀌겠죠. 세 번째, 온화한 운전사가 운전한다. 불안, 걱정, 조바심, 공포, 분노, 초조 등의 감정은 몸 상태를 망가뜨리는 원흉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몸을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서 생기를 빼앗아간다. 되도록이면 환경에 좌우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능숙하게 조정해서 빨리 평정심을 되찾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 방법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밖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근데 참 힘들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해서 3가지 책,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의 2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지니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